오늘 부산엔 올겨울 들어서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한데요.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전국적으로 세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기해년 마지막 날인 오늘 부산에도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내일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기준으로 해가 지는 시각은 5시 21분, 새해 첫 해가 뜨는 시각은 내일 아침 7시 32분이 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 만큼 해넘이와 해돋이 보러 가실 분들은 목도리나 장갑으로 체온 유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낮 동안에도 맑은 가운데 대기는 깨끗하겠고요. 새벽까지 눈이 조금 날리던 경남 서부 내륙도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를 보이며 어제보다 많이 춥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4도, 창원은 2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 그리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20년 새해맞이 시민의 종 타종식이 오늘 용두산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장례식이 가던 중 터널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 조백은 씨와 라오스 출신의 다문화 가정 브이라이폰 씨, 선로로 추락한 휠체어 장애인을 구한 영무원 석주환 씨 등 6명의 시민이 타종에 참여합니다. 앞서 밤 11시에 송년 음악제가 열리고 2020년의 시작을 알리는 자정에 맞춰 소망 풍선이 하늘로 띄어집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 지역 해안가에서는 2020년 새해맞이가 동시에 열립니다. 1월 1일 아침 7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맞이 축제가 열리고 광안대교 상층부가 개방됩니다. 또 남구 569 스카이워크 광장과 서구 송도 해수욕장에서도 일출 카운트다운과 축하 공연 등 해맞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동네 내성교차로와 서면을 잇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2단계 구간이 어제 개통됐습니다. 막힘없이 전용 차로를 달린 버스 승객들과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은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극과 극 반응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BRT 개통 첫날 출근길 현장을 현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퇴근길마다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는 서면 중앙대로. 뻥 뚫린 전용 차로로 시내버스가 줄지어 달립니다. 바로 옆 일반 도로에선 차량이 굼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네 내성교차로와 서면을 잇는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새로 개통되면서 부산 지역 BRT 구간은 모두 17km로 확장됐습니다. 개통 당일 연산교차로 등 상습 정체구역에서도 버스가 막힘없이 나아가자 승객들은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오는 동안 아예 안 막혀서 더 빠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BRT 확장 구간을 오가는 버스들은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오른 승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하지만 차선이 줄어든 일부 도로와 교통신호가 신설된 구역에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져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뭐 정책인데 어쩔 수 없는데 그 불만 그런 거는 많이 있지. 동무원을 좀 안 막히겠으면 좀 정착이 되면 좀 해운대제도 엄청 막혔다 아닙니까? 부산시가 BRT 운영 구간에서의 버스 속도는 최대 18%, 버스가 제때 도착하는 정시성은 30%까지 개선될 걸로 예측하면서도 일반 차로가 줄면서 늘어난 교통량을 예측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교통량 분석, 신호주기 변경 등 BRT 구간 일반 차량들의 교통정체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의 한 소방서에서 500kg짜리 철제 차고문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소방관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차고문 전에도 고장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방 119 안전센터입니다. 그제 저녁 6시 40분쯤 500kg 무게의 차고문이 소방관 46살 A씨를 덮쳤습니다. 이 차고 지문은 구급차 출동과 보관 시 이 위쪽 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며 작동하는데요. 당시 무거운 철문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숨진 소방관은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동료 대원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고 차고지 문을 올리다 고장난 걸 발견했는데 안에 있던 A씨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고치려고 나갔다 변을 당한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되니까 예. 문을 여는데 이제 이게 끼익 하면서 뭐 소리가 좀 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잘 안 올라갔는가 봐요. 씩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위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죠. 현장에선 차고문을 지탱하는 체인이 톱니바퀴 모양의 도르래에서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도르래는 지난 4월에도 떨어져 나갔고 지난해엔 스프링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받는 등 사고가 난 문은 지난 2년간 4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구급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 평균 한 20-30회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 문의 가구부하가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고문은 소방 장비가 아니다 보니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데다 문제가 생길 때만 설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국과수와 합동 정밀 감식을 실시하고 설치 업체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해운대 그랜드호텔이 결국 폐업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랜드호텔 측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업 종료를 확정하고 직원도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영 악화와 적자 문제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폐업에 강력 반발하면서 노동법상 단체 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출근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부산 시민공원의 4배가 넘는 면적의 공원이 도합 4,400세대 아파트를 끼고 부산 도심 5곳에 나뉘어 조성된다는 기사입니다. 덕천공원과 동래사적공원, 명장공원과 사상공원, 온천공원 등이 대상지인데요. 내년 7월로 다가올 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민간 사업자가 부지 매입비를 부담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70% 이상을 시에 기부 체납하고 남은 부지에 주거시설 등을 짓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각 사업은 2021년 9월 덕천공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2,884채로 전월 대비 34.2%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감소율이고 2018년 6월 이후 17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2,000세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영도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를 주제로 한 문화관광진흥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문체부는 내년 14억 원의 국비를 시작으로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문화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침체한 도심과 공동체 기능을 완화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문화창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9 부산시 이색 종무식이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종무식은 2019년 시민행복 10대 뉴스로 선정된 소관부서 직원들과 대화를 가진 뒤 지정 성과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과 공무원, 언론인 등 4천여 명이 선정한 시민행복 10대 뉴스를 부서별로 발표하고 시장과 직원들이 다 함께 새해 시정 혁신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종무식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시장의 훈시와 시정 방향 등을 제시하는 톱다운 방식이었습니다.
한국프로농구연맹의 송년 매치인 농구 영신이 오늘 밤 9시 50분 사직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한국프로농구연맹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기 위한 농구 영신 매치로 부산 KT 대 창원 LG 경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마지막 날 농구 영신 경기를 마련한 것은 2016년 이후 올해로 4번째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농구 팬들과 함께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유학 중이던 30대 한국 여성이 스페인 마드리드 관광청 건물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진 사건,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며 현지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스페인 마드리드 관광청 건물 앞입니다. 유학생 32살 이모 씨가 떨어진 관청 구조물에 맞은 직후 소방관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는 현장에 다소 바람이 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 입장대로 외출이 어려울 만큼 악천후는 아니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사고 전날부터 마드리드에는 초속 6에서 12m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국제 풍력 기준으로 호수에 물결이 일고 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 관청 외벽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관리 소홀 아닌가 이런 거죠. 관리 소홀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태풍의 천재지변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페인 정부는 최근 현지 언론을 통해 해당 관청은 2015년 안전검사를 받았고 악천후로 일어난 사고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아직 딸의 비극에 대한 정확한 경위도 알지 못한 고인의 부모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관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시민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심지어 와서 알아도 되겠냐. 이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유가족이 외교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씨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인의 부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스페인 정부와 책임 규명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등 머나먼 타국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각박해진 사회라고 하지만 올 한 해도 우리 주변에서는 용감한 시민들이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자칫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몸을 던져 이웃을 도운 의인들, 올 한 해를 훈훈하게 해준 의인 열전을 김윤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심야 시간 초량동의 한 주택,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방 안에 한 남성이 갇힌 상황. 인근을 지나던 53살 장원갑 씨가 방범창을 뜯고 온 힘을 다해 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팔과 다리를 다쳐 자신의 몸을 움직이기도 불편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람 지나가서 뭐 일단 누구나 해석인데 사람이 없다 본 게는 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빠도 뭐 일단 사람 먼저 구하고 나서 보자고 해요. 새벽 시간 부산의 한 편의점.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 종업원을 위협하며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합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있는 상황. 그때 한 시민이 나타나 잽싸게 팔을 꺾어 단숨에 강도를 제압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43살 성지훈 씨. 태권도와 유도 등 도합 6단의 무술 고수였습니다. 여자 혼자 편의점에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뭐 진짜 뭐 당연한 일을 그냥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은 성 씨의 활약상에 감탄하며 슈퍼캅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터널 안을 달리는 흰색 승용차 앞뒤로 오토바이 2대가 쫓아가더니 서둘러 승용차 주변을 둘러쌉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퀵서비스 기사인 구영호 씨와 서상현 씨. 승용차 운전자가 헤어지자는 애인을 납치하는 장면을 보고 곧바로 추격한 겁니다. 그대로 5km를 쫓아가며 경찰에게 위치를 알리고 범인을 설득하며 결국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따라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도주하는 경로라든가 뭐 그런 거를 그냥 계속 뭐 통화하면서 이제 계속 알려주고 뭐 경찰 쪽에서도 뭐 위성으로 계속 그걸 잡더라고요. 불이 난 집에서, 강도가 든 편의점에서, 납치 현장에서
나까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의인들 모두가 올해의 슈퍼맨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빅딜부터 성동조선의 새 주인 찾기까지 올해 국내 조선업이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조선업 경기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조선업의 키워드는 변화였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빅딜로 국내 조선사가 빅3에서 빅2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역사회와 노조의 반대 속에 두 조선사의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출범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금속노조와 논의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 투쟁은 어쨌든 현대중공업 지부와 금속 대우조선 지회가 좀 머리를 맞대서 강고한 연대 투쟁을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합병의 가장 큰 관문인 해외 결합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등에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수주량 세계 8위까지 올랐던 성동조선은 2년 만에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4차 매각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1일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600여 명이 되는데 그 600여 명을 안고 100% 고용 승계를 해가 하는 게 내년 국내 조선 경기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LNG 선박의 수주가 늘어날 전망인데 국내 LNG 선박 추진 기술이 세계 표준 기술로 자리 잡아 우리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LNG 캐리어도 저희 주력 선종인데 10척 이상 있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내년 조선업 통계 전망치도 중국 조선사의 부진과 국내 수주 성과 상승 등의 이유로 매출액은 올해보다 3.3%가 영업이익은 29.3%가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경쟁의 핵심이 지금 연리와 환경 규제로 바뀌었다. 선박 교체할 수밖에 없다. 유명한 신호다. 올해 조선업 변화가 내년 지역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대형마트 옥상 부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손님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마트 간판과 전선 등을 태운 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웹하드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모두 11만 건의 음란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 35만 건을 그대로 놔두는 등 불법으로 음란물을 유통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자유계약 선수 FA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길 걸로 예상됩니다. 롯데는 올 시즌이 끝난 뒤 전준우와 손승락, 고효준 등 3명이 자격을 얻어 FA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한 명도 계약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올 들어 FA 시장이 얼어붙고 세 선수 모두 적지 않은 나이여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원 소속팀인 롯데가 느긋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 지역 해맞이 명소와 시민회종 타종식 행사장 주변에 대해 교통 통제가 실시됩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시민회종 타종식 행사장인 용두산공원 일대에 교통 계도 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의 귀갓길을 돕기 위해 도시철도를 28차례 증편 운항하고 남포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개 노선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 아침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광안대교와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일대도 통제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산업 생산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1월 부산의 관공업 생산은 자동차 마이너스 14.5%를 비롯해 전기, 가스, 중공업 등 분야에서도 줄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 4월 1.6% 증가 이후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기해년 마지막 날인 오늘 부산에도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기준으로 해가 지는 시각은 5시 21분, 새해 첫 해가 뜨는 시각은 내일 아침 7시 32분이 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 만큼 해넘이와 해돋이 보러 가실 분들은 목도리나 장갑으로 체온 유지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 그리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